한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지금 공유하는 걸 저희가 보았는데, 예,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예,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식 이중잣대에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한미일보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예, 김태규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제처장을 상대로 질의하던 중에 민주당 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부르겠다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김민석 씨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이 나온 것이죠. 무례하다! 뭐 이러면서 고성과 반말로 즉각 항의하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김태규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조용히 해! 왜 반말이야! 뭐 어디다 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당신 나보다 후배야! 뭐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김태규 의원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가 나이 따지는 데야! 막 그러면서 예, 전혀 기죽지 않은, 예, 초선 의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간, 대단하게, 예, 강단을 보여줬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계속 주저주저 떠들자,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질문하는데! 라고 아주 분위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김태규 의원, 이날 여권의 함량 미달 행태를 강하게 질책했는데요. 민주당이 국가 3부 요인인 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조희대 씨라고 부르고, 탄핵까지 언급할 때는 묵인하다가 정작 자당 대표를 김민석 씨라고 김 의원이 부른 것에 대해서는 격분하면서 예의를 논하는 이른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자 이들의 처참한 수준을 매섭게 질책한 겁니다. 3부 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세 개의 부서는 민주주의 질서에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해놓은 것이죠. 셋 다 권력기관입니다. 근데 삼권 분립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미국도 그런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인 겁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어떻게 보면 거의 동급이나 마찬가지인.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조희대 씨라고 부르고 국회의장도 아니고 그냥 일개 정당의 대표인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김민석 씨라고 부르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로남불. 이거는 수준이 참 문제가 창피한 수준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매우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야권 관계자들은 김태규 의원이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와 내로남불식 이중잣대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하면서 거대 여당의 고성에 밀리지 않고 원칙을 세운 행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원칙.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법이라는 거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질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질서를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원칙들인 것이고 그 원칙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상태가 되면은 그건 이제 나라가 망조인 거죠, 망조. 예.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한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저희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 움직임입니다. 예. 당 내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징계 문제는 당 내에서 우리가 좀 저 사람이 말을 함부로 했다, 너무 지나치게 행동했다, 당 내에서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열겠다 이야기하는 거면 그러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서로 다른 당입니다. 여당과 야당 관계 아닙니까? 야당 국회의원을 여당에서 징계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5.18 때문 아닙니까? 5.18 때문에. 5.18 때문에 지금 이진숙 의원이 징계를 당해야 된다라는 건데 왜 징계를 당해야 되느냐? 5.18 유공자들에 대해서 뭐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진숙 의원이 명예훼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유공자 명단 공개해달라는 건데 그리고 공적이 무엇인지 국민들한테 밝혀달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게 왜 명예훼손입니까? 얼마 전에 8.15 광복절 행사가 있었죠? 광복절 행사할 때 여러분들 어떤 모습 보십니까? 국가유공자들, 건국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들 자랑스럽게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이유로 국가
유공자가 됐는지 자랑스럽게 다 공개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국가 유공자를 비밀리에 설정하는 경우는 전 보다 처음 본다 이거죠. 무슨 비밀 특수 요원들도 아니고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특수작전에 임했던 사람한테 국가 유공자 자격증을 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왜냐? 국가 유공자들이 받는 혜택, 연금,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그 돈이.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5.18 유공자들에 대해서 당연히 명단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명단이 왜 이 사람이 국가 유공자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유공자 명단도 공개 안 해. 유권자 명단도 공개 안 해. 뭐 이렇게 감추는 게 많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개판이지. 중국에 그냥 다 먹혀버려도 아무 말도 못하고서는 가가지고 쎄쎄만 하고 오는 그런 허접한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진숙 의원이 잘못한 게 단 하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겠다.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보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중국 공산당의 한국 지부 정도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뭐 하긴 진작에 저희가 알아보긴 했죠.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 때 더불어민주당 당기가 바로 옆에 걸렸었으니 안 봐도 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친중 정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 그거 사실 아니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그 거짓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죠. 5.18 사태는 논란이 많은 사태이고요. 폭력 사태입니다. 유혈 폭력 사태입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시민들이 무기고를 털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혈 폭력 사태에 대해서 왜 국가 유공자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매년 한국 정부가 해외에 있는 재외 동포들한테 상을 줍니다. 대통령상, 무슨 뭐 훈장을 주기도 하고 국무총리상, 외교부 장관상 뭐 이런 상들을 줍니다. 그 상을 줄 때에도 공적들을 발표를 미리 합니다. 미리 명단을 다 공개를 해놓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후보자로 올라와 있는데 의견이 있으면 달라라고 공지를 합니다. 공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명단을 보고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놈한테 상을 주느냐라고 막 투서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후보 명단에 올라왔다가 실제로 상을 못 받는 사람들도 나오고 막 이럽니다. 아니 해외 동포들한테 매년 주는 상을 줄 때에도 그 정도 하는데 이건 상은 그냥 상장 하나 주고 끝나는 건데 명예인데 무슨 뭐 엄청난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매년 연금을 받고 직장 취직할 때 혜택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고 있던데 그러한 국가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적을 발표 안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전 세계 어디에 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대한민국 정부는 심각한 수준에 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매우 심각한 수준에 가 있다.